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불교 상담 심리 전문가인 효록 스님이 최근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서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를 출간했습니다. 효록 스님은 자신이 사춘기 시절 듣고 싶었던 말이라며 사춘기를 지나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애썼다,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데요. 이는 평생을 사춘기처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할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 책의 저자이신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 대표 효록 스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이고 상담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효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상담서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를 출간하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책은 사실 이제 사춘기를 우리도 다 이제 겪었는데 사춘기가 문제가 많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요. 네. 청소년들이 이제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상담 사례로 풀었어요. 예. 그래서 특정하지는 않았고 주로 상담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특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편지글 형식으로 저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응답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씩 묻어나게 하면서 또 심리학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또 풀고 마지막에는 또 명상 같은 거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꼭지마다 명상 한 2개, 3개를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쓰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제가 많이 위로를 받기는 했습니다. 초점은 만 14, 15, 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기는 했는데 스님들 마음 안에도 청소년의 시기가 있다 보니까 네.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스님들 또 부모님들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생은 늘 사춘기같이 또 고민도 많고 방황하는 게 또 인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책을 쓰면서 스님 자신도 위로를 받았고 또 스님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또 이 책에 담았다는 그런 소감을 들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어떤 사춘기를 보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뭐 이제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제 중고등학교를 다시 돌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불안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저는 이제 사춘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도 이제 좀 아프셨고 가정 형편도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춘기 하면 방황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방황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불교나 심리학 공부 이제 조금 더 깊이 하다가 내가 사실은 몰랐지만 그 시기에 굉장히 큰 불안과 상처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사실 뒤늦게 전 알게 된 거죠. 네. 아마 그렇게 방황하던 우리 스님에게 또 불교의 가르침이 많은 위로를 주고 또 평안을 찾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스님께서 불교에 귀의하게 된 또 그런 계기도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 이때 뭐 조상님들이 다 이제 불자셔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사찰 또 불교, 불경 이런 거하고는 이제 가까이에 접하고 자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 때부터 난 출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막연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남자친구하고 사이에서 이 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 관계에서는 혼란,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보통 고등학생 때는 대학에 이제 뭘 전공할 건가 이걸 고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또 막연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출가하기 위해서 헤어졌는지 헤어져서 출가하게 됐는지 묘하게 두 개가 이제 섞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별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출가를 하게 됐죠. 네.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막연하고 의식할 수도 없었던 그 괴로움을 좀 피한다기보다 이 괴로움의 정체가 뭔가가 너무 궁금해서 오히려 불교와 심리학에 이렇게 몰두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또 고민이 깊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만난다면 마음을 바로하고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효록 스님께서 과거에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또 보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때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 다니면서 상담을 실습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보호관찰소에서 아이들 교도소에는 안 가지만 약간의 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관찰하게 되는데 네. 의무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학생이 신청을 해서 그랬는지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한두 번 만났어요. 예. 근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그 친구 방황하는 게 예. 그리고 마치 내가 어머니가 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친구를 한두 번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애한테 뭐 잘못했다 따지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생활 태도의 변화가 있어서 저도 놀라고 거기 관찰소의 대표셨던 소장님도 놀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좀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은 충고를 듣거나 뭐 법문을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예. 자기 아픈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좀 받아주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책을 쓸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거나 막 뭘 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좀 제안하는 방식으로 책을 좀 썼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사랑을 주고 그 마음을 들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 부족해서 잠시 또 잘못도 하고 방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사춘기를 겪어봤습니다만 우리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 스님이 보시기에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은 좀 무엇이라고 좀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저희들이 클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SNS가 많이 이제 보급화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비교, 평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뭐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는 불만족과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힘든 것만 아니라 도대체 이 비교에서 오는 이 불평등과 불안과 불합리와 그 두려움에서 오는
그 폭발적인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슬픈데도 표시 내면 안 되고 화가 나도 화를 표현할 데가 없고 외로운데도 괜찮은 척해야 하고 불안한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해야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좀 중요한 것은 공부만큼이나 자기 마음을 좀 알아차리는 힘. 그래서 그게 자신감일 수도 있고 자존감일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즘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어른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 마음을 들어주고 또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다 큰 성인들도 주위에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은 요즘 세상인데요. 앞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더 나서서 이 심리 상담과 명상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죠? 그럼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건 되게 쉬워졌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나 대상은 더 줄어든 느낌이 들거든요. 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고 좀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점점 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종교인들이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종교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는 쉬어가는 그런 쉼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심하면서 머물 수 있는 곳 또는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종교인 또 종교가 저는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심리 상담은 이제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 마음을 스스로 혼자 이렇게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담은 둘이 하는 명상이고 명상은 혼자 하는 심리치료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병행되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종교인 또 종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 심리 상담과 명상을 같이 하는 네. 그 병행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스님께서는 다르마 심리 상담 명상센터에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상담도 해주고 명상도 가르쳐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곳곳에 또 그런 곳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종교 시설이라는 것이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늘 사춘기인 것 같은 방황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과 또 이 책을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사춘기가 사실은 딱 청소년기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 관계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미래는 불안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순간순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서든지 우리는 사춘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흔들린다, 마음이 괴롭다, 혼란스럽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큰 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괴로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삶이 괴로움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에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책이 이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미해결된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사춘기 때 저랬지 하면서
사춘기 그 시절에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누구나 다 사춘기를 겪고 또 그때 했던 고민과 어려움 아마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어떤 상처와 그런 또 아픔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 대표이신 효록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십시오.